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값을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속 시원한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폭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고 집값 하락 전망이 10년 내 최대를 기록한 반면 상승 전망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곡선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폭락 국면으로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 라며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국면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앞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속 시원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갭 투자자들에 관한 발언이었습니다. 원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 갭 투자자들, 잔금까지 다 치러서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서 투자했던 것까지 매매가격 하락 조정기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갭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힘든 상황에 그런 손해를 정부가 왜 뭐하러 도와줘야 하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원 장관의 사이다 발언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계속 국토부 장관을 맡는 한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폭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3주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7% 떨어졌습니다. 2012년 6월 11일 마이너스 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경기 마이너스 0.39%, 인천 마이너스 0.41%의 아파트값 낙폭도 가파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도 지난주 마이너스 0.28%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35%로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0.3%대의 하락률을 보인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방 아파트값도 급매 위주만 거래되며 지난주 마이너스 0.17%보다 하락폭이 커진 마이너스 0.21%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약세로 전국 아파트값은 0.28% 내려 역시 조사 이래 최대 하락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향후 1년간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하락 전망이 10년 내 최대를 기록한 반면 상승 전망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22일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18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9%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2%,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4%, 의견 유보는 6%였습니다. 지난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선 데 이어 이후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고점 대비 30에서 40% 빠지는 등 하락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현재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8에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집값이 적정하다 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습니다. 너무 내렸다 는 9.1%, 아직도 거품이 끼어 있어 비싸다 라는 응답은 76.1%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서울 강북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하락 거래가 평균 가격을 끌어내리며 10개월 만에 10억 원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강남권 역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평균 아파트값 15억 원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동향에 따르면 10월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9,57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대비 1,233만 원이 하락하며 10개월 만에 10억 원대가 붕괴됐습니다. 강북권은 한강 이북의 14개 자치구를 의미하며 노원, 도봉구 등을 포함합니다.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월별 기준으로 2014년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2019년 1에서 5월 정부 규제 여파로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할 때도 강북권은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장이 짙어지며 올 7월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결국 앞자리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7월 전달 대비 50만 원 감소하는데 그쳤던 평균 매매 가격 감소폭은 8월 238만 원, 9월 303만 원으로 커지더니 10월 1233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노원, 도봉, 성북, 강북구 등 서울 외곽의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권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9월 1291만 6천 원에서 10월 1266만 5천 원으로 크게 하락했는데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동 한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6일 직전 최고가 7억 3,4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떨어진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지난해 11월 최고가 8억 9천만 원 대비 2억 4천만 원 낮은 6억 5천만 원에 지난 7일 팔렸습니다. 평균 매매값은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실거래가는 사실상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가격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강남권도 하락거래가 부쩍 늘면서 평균 아파트값 억 단위 붕괴를 눈앞에 뒀습니다. 10월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1,45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 평균 집값은 7억 8,844만 원으로 9개월 만에 8억 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역시 6억 278만 원으로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 5억 원 선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가 크게 줄어든 데다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감소폭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 집값은 금리가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라며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값 곡선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아시아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아파트 매매는 93만 4,078건에서 2021년 66만 9,182건으로 38% 감소했고 올 8월까지의 매매는 22만 5,486건에 그쳐 2년 새 75% 급감했습니다. 8월까지의 매매 집계지만 이딴 금리 인상으로 현재 아파트 거래가 단절 수준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거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무주택자는 어느 정도 금리가 내릴 때까지는 집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만큼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마련 열풍은 전 연령대에서 줄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등이 포진해 있어 내 집 마련 수요가 많은 30대의 경우 2020년 22만 7,768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난해 16만 6,281건으로 줄었고 올해 5만 587건으로 3분의 1가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주택시장의 주된 수요층인 40대도 2020년 25만 7,112건을 사들였으나 지난해 16만 9,838건으로 매매가 줄었고 올해는 5만 4,142건의 거래만 이뤄져 2년 새 아파트 매매가 5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매매 역시 2020년 127만 9,305건에서 지난해 101만 5,171건으로 줄었고 올해 38만 5,391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매수 세력이 실종된 까닭은 집값 하락 곡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서입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5%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마이너스 0.16%에 비해 낙폭이 3배 넘게 커졌습니다. 서울 집값도 0.45% 떨어지며 지난달 마이너스 0.08%에 이어 석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하락폭도 지난달보다 5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69에서 이달 65로 하락했습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50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 하락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높고 반대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 금리 인상 기조로 보았을 때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거래 절벽 이후는 부동산 가격 급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 점검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희룡 장관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원 장관 진짜 적임자시네요. 집값이 너무 올랐었지. 거품이지. 반값 정상이야. 오래간만에 버블의 정점 부동산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하네요.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집값 하향 안정화 꼭 이루길 기대합니다. 50% 오른 집값이 7% 내린 건 하락 초입임 이참에 2030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50%는 내려야 함. 역시 원희룡, 젊은이 사회 초년생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상 집값은 7% 내렸지만 실제로 매도하려면 30에서 40% 낮춰서 안 내놓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됨. 크크. 젊은 사람들 결혼해라 애 낳아라 하지 말고 집값부터 내리면 자동 해결됨. 살 집이 터무니없이 미치고 비싼데 결혼한들 어디서 살 거며 애도 안 낳는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젊은 사람, 청년들이 살아야 한다.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물가도 잡고 사교육비도 내리고. 거품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20% 30% 하락 감안하면 최소 70%는 빠진다고 봐야겠죠. 국가의 미래인 청년층에 직결되는 아파트값 폭증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2018년 정도로만 가자. 주거 문제 해결이 곧 출산율 증가, 나라의 미래 준비입니다. 이거 해결하면 강력한 대권 주자입니다. 원희룡은 대선 나가려고 무조건 집값 하락 안정화시킴. 그걸 업적으로 해서 대선 출마할 거임. 우리 같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집값 반 토막 부탁드려요. 그래야 돈 모아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합니다. 나도 집을 가지고 있고 집값이 오르면 좋긴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오르는 집값을 보며 이건 아니지 생각했어요. 지금 하락하는 게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집이 투자 목적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떨어져야 할 것은 물가와 집값. 다시는 절대 오르지 말고 끝없이 떨어져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